홍성군 마을 만들기 10년을 또 앞을 바라보면서 큰 방향에서 홍성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대화마당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은 농해 수위 소속으로 의정부에서도 들으셨지만은 수많은 사업들을 홍성군에 유치하시는 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SOC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반 도로, 항만, 농원 농촌의 이런 기반 시설, 또 인프라 구축, 이러한 사업들과 최근 내포 국가산단 조성, 또 장봉면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이러한 선정에 큰 역할을 또한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한번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농업 농촌을 위한 정책,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 농민들의 바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한 마을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화마당의 주제가 마을 만들기, 홍성군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대화마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이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목적은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도 정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사선 국회의원으로 하시면서 내 고장을 살기 좋은 주민이 행복한 도시와 농업 농촌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 몇 번 해도 이렇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국회의원은 다른 정당이나 국민의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적과 희망이 포부가 있어서 출마했는데 몇 번씩 떨어질 때가 제일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과수원도 있었고 농토도 있었는데 떨어지는 이 횟수가 여러 번 되다 보면은 결국 비용이 그렇게 다 들어가게 돼서 이제 재산을 이제 많이 잃어버리면은 형제들 보기가 제일 부끄럽고 형제들 보기가 참 민망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들 대소사가 있을 때는 자연히 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저렇게 축냈는데 손해를 입혔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해서 조그만 예의만 표시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때가 제일 괴롭고 어려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았을 때는 뭐 자꾸 이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 거를 배지를 드리고 국회의원 됐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몰라요. 이게 뭐냐고 그러고 그런데 이 정신이 이 치매 걸린 분들이 가정에서 잘 보살피다 보면은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이 기억이 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맡에 그 배지를 놔드렸는데 이분이 그 배지를 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배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배지라니까 그분이 그걸 자기를 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라고 갖고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사람한테 배지 하나씩 주고 그 남발행이 있어갖고 한 사람이 못 참아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드리고 국회에다 사유서를 쓰고 배지를 다시 한나 또 타서 제가 차고 다녔는데 그때 그걸 알아본 그때 순간에 이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신 어머님이 기뻐할 때 그때가 제 기억에는 제일 기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질문으로 좀 들어가세요. 우리 2020년에 재정 이양이 국가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예산 또는 이양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기준을 바꿔서 행정리 마을 단위 사업은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읍면 단위 이상의 지원을 위해 농촌 협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농촌 협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군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나마 있었던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2024년부터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축소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업에 쓸 예산이 다른 다른 데로 쓰여지지 않도록 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또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을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제 군에서 마을 단위 정책 사업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 군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요. 그래도 계시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우리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또 지원을 갖고 또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국회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농촌 협약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농업농촌에는 많은 그 농촌의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시설들이 많이 이제 건축이 되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90%, 95%는 그 들어선 건물들이 어떤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노하우가 농촌 마을에서는 그것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예산을 국가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90%, 95%의 들어선 시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농촌 협약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키워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것이 국회 차원에서 아무래도 마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갖추게 된다면 의원님의 그런 그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이 또 홍성군이 이런 그 역량이 좀 강화된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마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소득이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회고 그다음에 중앙 예산을 이제 지역에 보내주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이 컨셉은 우리 군의원들께서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우선 큰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권영식
우리 위원이 와 계신데 이 부분을 좀 오늘 여기서 같이 공유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군에서 한번 이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적이 됐다. 우리가 한번 걱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 만들기 결국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지켜왔던 마을의 고유한 문화, 그다음에 역사 또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생활에서 얻어진 소위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에 만들어 놓겠다는 것인데 만들어 놓으면 문화는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자료와 그 재료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소비할 때는 이게 이제 생산과 소비의 타산이 맞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저는 오랫동안 지속을 못한다고 봅니다. 문화 같은 역사는 이 군이나 정부가 만들어서 마을의 수문장이라든지 또는 뭐 그 지역만이 있는 특색 있는 것을 그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또는 그 지역의 금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면이나 이 군이나 도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갖고 있는 사업은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겁니다. 여기 저 결성의 초롱박 마을에서 오신 분, 네? 아까 오셨다가 아 그러셨군요. 제가 그 마을에 처음부터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아니 컨셉은 좋거든요. 그런데 계속 초롱박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팔 거냐, 어디다 소화할 거냐. 이제 판다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을 텐데 일단 소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여기 유택동 우리 회장님 계신데 과거 제가 국회의원 처음 나올 때 금당리에서 이 집세기를 만들어 갖고 이 시장에 좀 팔라고 그 어르신들이 있어요. 금당 노인정에서. 그런데 그 시장에 갖고 오니까 팔려야 그게 되죠. 컨셉은 좋은데. 그리고 또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이실 때 그것도 결성인데 그 공사 땅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거기다가 꽃을 좀 심어갖고 좀 자기들이 몇 군데 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2,000평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꽃이 팔리질 않으니까 국화로다가 바꿨거든요. 그 국화 전시회를 이제 여기 서울에서 저 홍성에서 하는데 국화 전시회를 하면은 눈으로 보고만 가지 그 전시회에서 물건을 사가줘야 되는데 안 사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국화 단지가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하시는데 이 분명한 그 컨셉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문화 사업이다. 이 지역의 토속적인 역사물이다. 그거는 군과 도와 정부 쪽에서 해줘야 된다. 맞는데 이거는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한다고 그러면은 생산했다.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항상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분들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소위 주민의 행복한 마을 그것이 이제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향 목표는 저는 맞는데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그 지역에 오래된 뭐 고목나무 뭐 한 1000년 된 고목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썩어 들어간다. 그럼 돈 들여서 썩지 않게 지금 나무에 주사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주사를 산림청을 오라고 해서 주사를 줘가지고 고목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그건 돈을 국가가 줘야 된다는 거죠. 군이나 도가. 그건 민간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생산을 했다. 그런데 수지타산
이걸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소비가 어디냐? 것을 만들고 이게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보질 않고 고유한 마을 만들기라는 컨셉에만 지금 우리가 열중하다 보면은 지속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 저 본의원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제가 뭐 답은 아닙니다. 내 개인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그 지역마다 꼭 이거는 보존돼야 되고 문화와 역사의 가치가 있다. 그럼 군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럼 군에서 돈 들이고 도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 상징물을 문화사업 역사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그 지역의 자긍심을 저는 북돋아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수천 년 지켜온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 생산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하면 틀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없이 하면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비용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을 좀 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군과 좀 협의해서 좀 하면은 속도는 많이 안 내도 시작하면은 결과는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이 마을에서 쓰는 일련의 비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초상이 나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초상 상가집에서 그리고 이제 마을에 그 기금을 내놓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주로 대부분 치러지다 보니까 마을의 공동 기금이 지금은 고갈되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는 일련의 그 뭐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마을 뭐 길을 갖다가 또 마을 또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지 총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드는 뭐 식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마을하고는 좀 다르게 마을의 수입이 이제는 지금 감소되고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의 그 가치를 갖다가 조금 공유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공동체를 농촌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도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면서 이 농촌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동체의 어떤 기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마을의 기금을 군이나 또 일정 정도 지원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 200만 원이나 한 300만 원 정도씩 예를 들어서 마을의 기금을 지원한다면 3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을 치면은 350개 마을로 치면은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시범 사업이라도 한 2개년 정도를 한번 실시하는 것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혹시 국회의원님께서 전체 농업농촌의 지금 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법령을 갖다가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특별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에서 이 향들이 모아갖고 자기 동네 무슨 애경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도와주는 그런 향들이 있어요. 이 근마에 몇 개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애경사가 나면은 젊은분들 동네에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부모 모시듯 젊은 친구들이 연락해갖고 한 20명이 내려와서 행여도 같이 내주고 또
길도 닦아주고 이제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유도하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뭐 동네 길을 닦고 무슨 대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돈 얼마씩 주고 하는 거는 법으로 만들기는 좀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이제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고향 기부사랑 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홍성군에서 우리 자꾸 권혜인한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의장이 안 오셔서 그런데 이 사랑 기금 모으기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성군에 가령 뭐 전부 합쳤는데 뭐 10억이 왔다. 그럼 이 10억을 어디다 쓸 거냐? 이제 요때 이걸 논의 한번 해보면 가능한 것 같아요. 요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를 1년 연말이 돼서 기금이 얼마나 들어왔지? 예, 이건 점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가지고 이게 우리 350개 마을에 똑같은 상황이니까 조금씩 좀 편제를 나눠서 쓰게 제도를 한번 군에서 만들어보자 하는 건 군이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금 들어오는 거는 전체 기금을 연말에 되면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올해부터 그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아직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될지 또 홍보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타지에 살고 있는 농촌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홍보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고향사랑 그 기부금 부분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의 그 법령에 있어서 분명한 그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요. 그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통해서 이거를 지정기탁금으로 이거는 농촌의 마을의 어떤 기금을 갖다가 지정기탁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간사제도를 좀 사무장 제도를 좀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에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장님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마을마다 지금 70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70대, 80대인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좀 마을에 이장을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마을 분들을 뭐 여러 가지 좀 봉사하는데도 좀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는 이 마을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도 젊은 그 사무장 제도를 좀 두어서 많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농촌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우리 지금 현재 고령이신 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농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에는 그것이 이제 전국 농촌에 말하자면 그런 그 마을마다 사무장을 둔다고 하면은 일자리도 그만큼 만들어지는 것인 동시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농촌을 활력화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정기탁금제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하게 그 부분으로 이제 다른 데로 쓰지 않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확실하게 농업 농촌의 이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탁이라는 부분에 단서를 넣어서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니까 예. 한번 고민하고 예. 시도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귀농귀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농사를 짓겠다고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와서 3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42%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지금 하나 행안위에 만들고 공청회를 2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법안을 만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귀촌하는 농촌 농민들, 젊은 친구들도
농촌에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갖고 내려와야 돼. 그냥 몸뚱이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고 그것만 신청해갖고 받아가지고 한 2, 3년 생활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빚지고 그 군도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약간 욕을 먹어도 어떤 거냐면은 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내려오신다 해요. 우리 참 쌍손을 들어서 맞이해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최소한도 4가지, 5가지 정도의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갖고 내려와요. 고추를 심든, 토마토를 심든, 호박을 심든. 그런데 아무 기술 없이 그냥 내려와서 정책적인 것만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내려오면은 이제 주택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컨테너 박스라도 그 군과 사전에 조율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 거처 마련할 수 있는 걸 여건을 만들고 내려야 되는데 그냥 군에다가 신청해서 언제 내려오겠습니다 하면은 군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그때서 이걸 방향을 잡는데 언제는 자기 거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년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한 가지 품목 갖고는 모르겠는데 2가지, 3가지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도 이 농사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도 사야죠. 또 혼종 못 지면은 뭐 품앗이도 해야죠. 또 밥도 먹고 또 농약도 뭐 쓸 때는 써야 되고 뭐 이런 것이 500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돈 없이 그냥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그게 이제 국가 정책 자금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래갖고 기술도 없죠. 자기가 해서 어디다 팔 수 있는 판매도 없죠. 그러면 혼자 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뭔가 그 지역민과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데가 참 많아요. 농촌에 와서. 그래서 이제 이걸 통계를 보니까 43%가 그래. 지난번에 김포강 가는데 좌측으로 옛날 새마을 그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농촌 문제 특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한 2, 300명 젊은 친구들이 항상 거기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 가시려면은 그 시군과 사전에 주택 문제는 조율을 해라. 두 번째는 농사 질 수 있는 비용을 최소한 500만 원 정도 갖고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품목별로 달라지면은 농사 기술을 배워갖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몸만 내려가놓으면은 그 동네 군과 마찰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이번에 법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농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시는 데는 이런 제반 기본적인 문제가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좀 법제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 또 일반 그 귀농귀촌 단체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많은 벌써 한 12년 동안 그런 그 교육 단체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교육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오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한 홍성군에 2011년에 제가 귀농연구회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계속 귀농귀촌 관련된 제가 상담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정책이 지금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냐 하면 이 주택 문제라는 거를 제가 제일 크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귀농 하시는 분보다는 귀촌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지금 거의 지금 귀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70년대 우리 농어촌에 살던 분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했지 않습니까? 이농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가적인 정책은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이농해가지고 도시로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주택 정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만 호, 30만 호, 50만 호, 100만 호의 주택 건설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이 세워졌듯이 이제는 거꾸로 도시에 살던 분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 귀촌, 귀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LH공사나 이런 곳에서 국가적인 그런 기관, 주택적 그런 기관에서 오히려 지금 귀농, 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의 그런 주택 정책이 지금 마련이 돼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면 좋은 그런 앞으로의 귀농하기 좋은 또 귀촌하기 좋은 그런 우리 농어촌 지역으로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농촌 정책은 마을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마을은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우리 군에서 또 군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군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를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지금 그 홍성군은 지방 소멸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홍보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되는 동시에 또 한편에는 이 전부 다 이제 블랙홀처럼 이 홍보읍으로 인구가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성읍도 인구가 좀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이제 10개의 읍면은 홍성군 전체 11개 읍면 중에 나머지 홍북읍을 빼는 10개 읍면은 인구가 다 지금 몇 년째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 보면은 요 가까운 뭐 청양이나 주변의 보령이나 이런 데서는 이 농촌 소멸 말하자면 이 소멸 기금을 받아서 약 뭐 80억에서 12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농촌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홍성군은 그걸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는데 이거는 좀 농촌 소멸 그 기금을 이렇게 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달리 좀 앞으로 이 기준이 세워져서 홍성군도 홍보급을 제외하면 또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우리 의원님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소멸 지역에서 혜택받는 자금은 50억, 많으면 100억 받거든요. 그거 받기 위해서 소멸 지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소멸 지역은 한 번 정부가 가다롭게 딱 찍혀놓으면은 이건 계속 언젠가 군이 없어진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다행히 예산은 지금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행스러운 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1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경제 부가가치 평가 지수라는 게 있어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서 하는데 사람이 늘어나는데 돈은 주는 데가 있거든. 그 돈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주는 데가 있고 그 기준치를 이제 또 평점 지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소멸 지역이다 아니다는 평가를 하는데 홍성군은 인구가 크게 늘지는 않는데 그렇게 줄지는 않고 한쪽에 모이는 것이 아까 회장님 말한 내포 쪽으로 집중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경제 성장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광천의 김 같은 것이 전국 이 어산 바다에서 나는 생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률이 1위입니다. 그럼 저런 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 광천 김 어떻게 더 할 거냐.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홍성군에서
권영식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참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 광천 김해 원자재가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강화나 목포 이쪽에서 갖고 와서 가공하는 거거든요. 이 가공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 광천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광천김의 이 김 씨앗을 이번에 그 남당항에 우리가 뿌려봤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맛이 좋고 생산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산과 홍성 인접에 이 썰물과 흙물이 혼합하는 그 지역이 이게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거 홍성군에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또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김의 이 씨앗 종자가 여기서 생산되면은 그게 최고의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지역의 소멸을 막는 방법인데, 홍성군은 결국 시루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 예의주시어 보고 있는데, 이걸 지키게 되면은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여기 15개가 이전을 바로 내포로 옵니다. 이게 대통령이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법을 국회에서 내가 통과시켜.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인구가 10,000명 정도 늘어나고, 거기 이제 교통 유발 효과, 경제적 효과가 늘어나고, 이래서 정부가 여기에 6조 원 넘는 돈을 이제 이 소위 홍성역을 새로운 신설역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예산에서 국회의원 하나, 홍성서 하나, 이게 목표예요. 도청 이전은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본 컨셉을 잡은 거고, 그래서 우리 내포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서울 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어렵잖아요. 내포의 혁신도시법 안에는 인재 육성법이 들어있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학부모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이 거예요. 그 법이 들어와서 통과가 돼서 여기서 실효가 거두면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공공기관 15개 내려온 공공기관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럼 전라도 광주 같은 데가 지금 62개인가 공공기관이 들어왔는데 대학이 8개가 있는데 30%를 우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에도 그거를 알고 있는 학부형들께서 여러분이 전화를 주셔서 언제 여기 혁신도시가 안착하느냐. 그럼 자기 아이들이 서울 가서 취직하지 않고 여기서 취직한다. 이제 이렇게 좋은 법이 이번 혁신도시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아까 그 지역 균형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아까 장곡에 이번에 182억 소위 농촌마을 이게 컨셉과 같은 겁니다. 이게 투자가 정부가 이제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장곡이 제일 발전이 덜 된 지역이에요. 아직도 일본 시대 때 있었던 그 도로가 그냥 있는 데가 장곡군에 있어요. 그래서 장곡이 또 어려운 거는 노인 숫자가 제일 많고, 돌아가시는 확률도 제일 많고, 빈곤율도 제일 많고, 그래서 장곡에 이번에 182억 이 정부 투자하는 이것을 만드는 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나 있는 거예요. 장곡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2개, 3개도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 정부가 잘 윈윈해가지고 진짜 살기 좋은, 특히 여기는 노인과 유아, 어린아이들이 잘 크고 건강할 수 있는 컨셉이 여기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청태리의 행정리죠. 거기 이제 이번 내륙 고속도로가 거기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양, 홍성, 예산 세 군데가 맞물려서 인터체인지가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곡이 이제 소위 지금 신설되는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이 182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은 아마 홍성군에서
가장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그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장복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니까 박수 치고왔네. 예, 지금 그 여러 의견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좀 제가 받은 것은 초고령화 시대의 맞춤 방향의 일환으로 각 마을의 제세동기 설치 운영이 절실합니다. 이런 그 의견이 있고요. 탄소 중립 실천과 마을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을 단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합 개최해 주세요. 이런 그 의견 주셨고요. 홍성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살기 좋은 농촌 지화자.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을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마을 만들기 법 제정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벌써 10년이라니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마을 만들기 응원합니다. 마을 만들기 참여 좋아요. 예산 집행 과정이 복잡합니다. 좀 단순하게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금수강산 지키는 마을 만들기 하고 싶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금 전달식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아마 그 공동체 기금을 좀 군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촌다움을 살리는 것이 농촌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0여 년 전부터 한 13년쯤 됐죠. 귀농미션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점차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 13년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마을이 고향인 분들이 저희 마을로 이렇게 주변이 고향인 분들이 귀농을 하려고 할 때에 선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 주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농촌의 경관과 신선한 공기가 있느냐 그거를 보고 귀농귀촌 귀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소산에 그 올라가서 이 장곡 벌판을 보게 되면 장곡에서 그 광천을 가다 보면 그 벌판이 옛날에는 황금 벌판이었는데 그 황금 벌판이 지금 축사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 앞으로 귀농귀촌 시대에는 큰 하나의 이게 숙제구나 과제구나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홍성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경관을 좀 그나마 앞으로라도 유지하면서 이 귀농귀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홍성군의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서 좀 혹시 국회 차원에서 의원님의 그런 어떤 보관이나 대안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려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군민들 오늘 마을 만들기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으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질문에 뭐 답이 다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대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오필성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답답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차근에 권회장한테 부탁드려요. 오늘 의장이 와야 되겠는데 산불 때문에 그런데 그 의회에서 오필성 우리 회장님을 초청해서 이 마을 만들기 전체 의견을 몇 가지를 집약을 하셔가지고
의회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회 가서. 네. 제가 주소를 할 테니까. 그럼 의회 의원들이 있을 때 예,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 그 보겠습니다. 간담회를 예, 권 의원님이 책임지고 알겠습니다. 만드세요. 예, 그러시고 저하고 우리 비서실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그 순회를 한번 옵니까? 저희가 폴업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좋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제가 좀 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를 좀 답을 만들고 저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군에서 말씀 꼭 하시고 군의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또 군수 또 이하 군 직원들도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다 영상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도 더 오늘 숙제 주신 거 몇 가지를 제가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뭐 저와 같이 농촌선 나와서 여기서 생을 마감할 분들로 알고 말씀인데 농촌 농민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얘기 못합니다. 사전에도 없어요. 농촌 농민이 누구냐 말해봐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답은 딱 단답으로 나와 있어요.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농어촌의 농민입니다. 그럼 100점이에요.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먹고 사는 먹을거리를 우리 농어촌 농민이 생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할 겁니까? 그럼 나라 망하죠. 우리가 뼈 빠지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5,200만 국민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당이 지면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지청구도 먹고 또 눈총을 먹는데 여당이지만은 이동천 농민의 이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데모도 하세요. 제가 앞장서서 구호를 질러댈 테니까. 저 여기 축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 축산과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앞에서 제가 제일 많이 연사로 나가서 불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스스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떠들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데모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이따 나가실 때 우리 배 실장님 내 명함을 좀 하나씩 드리세요. 제가 명함을 우리 지역구에서는 거의 사용을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 명함에는 빨간 글씨로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 된다는 게 표예요. 제가 이거 수십 년 쓰는 명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잘 안 쓰고 내가 외지에서는 그걸 농민단체한테는 내가 그걸 어떤 때는 3장씩 줘요. 너 주변에 이거 홍보해란 말이야. 농어촌 농민이 못 사는 나라가 우리 국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없어요. 후진국이죠. 농촌 농민이 잘 살아 선진국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만 하고 어디 전자제품, 시계 뭐 이런 거 팔면은 제일 좋은 걸로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촌 농민이 잘 살아야 돼. 그래야 강한 나라가 돼. 이 대한민국은 그걸부터 위정자들이 기본을 바꿔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지. 못 사는 사람 아주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사는 건 지금 방식 갖고는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이 안 맞는다. 두 번째, 아까 노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노인 어른들도 몇 분 계신데 노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헌장 뭐 18장의 헌장이 나와서 거기 다 읽어봐야 하는데 노인은요 나의 부모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노인 만나면은 아이고 노인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어른으로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역사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세 가지죠. 노인이 누구냐? 나의 부모다. 두 번째는 이 사회의 어른이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역사다.
지금 젊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36년 가리키고 6.25 가리켜서 걔들이 알습니까? 이 노인 어른들은 6.25, 36년 다 알잖아요. 이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나의 부모고 사회 어른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노인들 어떻게 합니까? 참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은 자식 눈치 보고 사는 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식 눈치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노인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소유품으로 보는 거예요. 다 된 사람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예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뉴스를 들으시겠지만은 유엔 통계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의 자살률이 5년 연속 한국이 1등이에요. 자살을 한국 사람이 5년 연속 제일 잘하고 있다니까. 제일 많이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무슨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노인이 자살률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가 또 1등. 우리 이런 아젠다를 놓고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을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잘 산다고 그러고 무슨 국왕이라고 그러는데 노인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냐? 충청남도가 왜 제일 많이 하냐? 이것 갖고 들여다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 복지청을 만들어서 노인은 노인답게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사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법안을 내놓은 건데 지난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해야지 못하면은 정권 바뀌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탄소 중립 말씀하셨는데 참 이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지 자동차나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로 가야지 석탄이나 이 석유를 가지고는 앞으로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이것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스의 소위 분화라든지 발생 이것이 이제 차지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요번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부군님 계실 때부터 노력한 건데 이번에 국가산단이 이제 이번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 국가산단에 여기에 수소 전지차 이 공해 없는 차를 만드는 그것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80%가 그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홍성 내포는 국가와 함께 가는 큰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면은 그게 결국은 홍성 전체에 퍼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태양광 문제는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태양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수소, 전지, 뭐 차 이거와 관계없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하는 것과 이게 태양광이 있는 곳은 아주 양지 바른 것이에요. 바다도 고기가 잘 잡히는 곳, 그늘진 곳, 여기는 태양광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 태양광에 대한 분포를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산천초목이 상당히 훼손된다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태양광에서 뽑아내는 열량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태풍 불면 가치가 없고 해가 떴을 때만 가치가 있고, 그럼 대한민국은 사시사철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간 것이 원자력 생산입니다. 원자력. 그런데 제가 어느 과거의 정부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원자력을 폐쇄하고 외국 나가서는 원자력 수출하러 다녔거든요. 12개 나라를 다니면서 원자력 대한민국이 최고다. 근데 한국선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지금 그 계약했던 그 캔슬된 나라가 8개 나라가 있어요. 왜 이 나라에서는 폐쇄하고 우리한테 원전하라고 그러냐. 우리 못 믿겠다.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이나 힘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갖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질곡이 많은 나라인데
저는 지금 정부도 정책은 국민에게 토론 공청회에서 답이 나오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앉아서 조정하고 만드는 정책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지자체는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돈이 어디서 생겨서 돈 어디다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냐 이 예결위원장을 제가 4년을 해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방에 돈이 없잖아요. 빼놓고 얘기해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단돈 몇십억 몇백억 하려면은 중앙에 가서 며칠씩 잠자고 거기서 몇 번씩 얻어오는 건데 그 중앙에 앉아있는 이 실무자들이 이 대한민국 전도를 어떻게 알습니까? 그냥 지도 놓고 앉아서 차 놓고 앉아서 재보고 앉았는 거예요. 이걸 몇몇하고 저는 이렇게 주먹보고식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고 지역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통지가 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면세유법을 3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대통령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3년씩을 연장하지 말고 이번에 5년을 합시다. 이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5년을 낼 거예요. 내서 정보고 마지막에 타협하더라도 그래서 그 공청회를 홍성서울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공청회에서 답이 나오면 그놈을 묶어갖고 서울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게 서울서 다 만들어지니까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위원장법 5년 이 공청회를 할 때 연락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이게 지금 이 법안을 내놓으면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일단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방에 돈을 주자. 우리가 지방자치 올해가 30년입니다. 그럼 30년 됐으면 이제 정착을 해서 지방에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부 지방에서 타오는 이 시스템을 깨자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성서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주세가 있잖아요. 술 먹으면 주세. 그거 많이 먹는 그 지역에다 주세를 주라는 거예요. 서울서 가져가지 말고. 또 담배 많이 피잖아요. 담배세. 그 서울로 가져가지 말고 이 지역에서 많이 피면 여기다 세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세.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이 많이 팔리면은 여기다 부동산세를 그 지역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지방세고 약 한 60조가 되고 그럼 웬만한 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가 있어요. 서울 가서 애걸복걸하고 모르는 애들 붙잡고 앉아서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홍동이 됐든 장복이 됐든 여기 실무자들한테 맡겨놓으면 거기 뭐 도로 폭이 얼마고 거기 다리를 놓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자고 앉아서도 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줘야지. 잣대로 앉아서 센치 재갖고 앉아서 곱하기 나누게 해갖고 이 부가가치가 내려오고 예산이 늘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담배세, 주세, 부동산세 이 세 가지만 우선 한 60조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라. 그런 걸 요번에 세제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놈을 바꾸는 법안을 내면은 제일 높은 데서 힘 있는 놈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던 거를 이제 지방에 주자고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 보건소님이 계시지만은 이 높은 곳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정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무 또 예결 이 세제판에 쓰지 않는 돈을 이월을 하는 거예요. 지금 쓰지 않고 내년에 쓰겠다는 걸 올해는 부정처리예요. 이게 1년이면 12, 한 2, 3조 가는 거예요. 왜 쓰지 않는 돈을 이월하고 부정처리합니까? 당장 급한 돈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해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이든 21억은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예비제도예요. 그거는 놔두고 나머지 12조 3조를 부정 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쓰지 않게 매년 이게 뭐냐 통치자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숨겨놓고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참 과거에 잘못 건달했다가 그 통치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 공천 안 주려고 해서 공천 받는데 애를 먹었던 일이 있는데 이거 국가를 위해서 저도 뭐 이제 나이도 먹고 할 만큼 했고 이제 국가가 또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법이 있다면은 이제 해야 되지 이걸 미리 미루고 보다가는 이 어려운 거는 대부분이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손을 대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제도를 바꾸고 예산이 따라가는 문제를 국가 균형을 맞춰줬을 때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논리로만 지역 발전 이거는 어렵더라.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소외의 고백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도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참 제 자랑이 아니라 갖다 놨고 또 내년 6월 7월이면은 서해복선 철도 오고 또 수도권의 철도가 내려오고 또 여기 홍성 역사가 아마 역사 이래로 지방 철도 역사가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이런 데가 이제 바로 홍성이 내가 사는 곳이고 남당항도 뭐 앞으로 이제 일종항이 됐으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선적이나 중국에서 올 때 남당항에서 이제 정박을 해서 하루 이틀 자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그런 선석선박 센터를 요번에 85억 들여서 싹 개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홍성포는 도청이 왔기 때문에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단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는 거는 여기 많은 이제 인구와 인적 자원 유발 효과가 오는데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놔요. 많은 사람이 와서 먹을 게 없고 볼 게 없고 즐길 게 없으면 딴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길만 닦아 놓은 게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이용로 군수도 당선되고 그 이튿날 며칠 있다 올라왔건데 당신은 이제 이런 국가 자원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홍성이 엄청난 이제 커지는 부가치가 있는데 여기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당신이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뒷받침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의원 몇 번 했지만 불려가가지고 너 뭐 했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런 토론에 한 번 해본 일이 없다니까요. 엉뚱하게 저 전라도 익산이나 광주, 광산 호남 쪽에 나가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필성 우리 회장님 참으로 고맙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운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알 권리. 저는 제가 그동안에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잘못된 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면서 지역 발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변화가 뭡니까?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논리로 그냥 변화, 개혁 이 소리만 갖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내변하면서 오늘이 처음이다. 참으로 기쁘고 소중한 날이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듣기 위해서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을 마을 만들기 협의회 10주년을 기념해서 4차 마을 만들기 대화마당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 모시고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종종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귀한 기회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홍문표 국회의원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